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도너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올해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산타랠리는 물 건너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개인들의 1조 원 넘는 그 매도세, 또 내일은 또 여전히 양도세 부담 때문에 또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주고는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 월 마감하는 월봉의 흐름, 그 연봉의 흐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말미에 월봉의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안내를 드릴 것이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의 맥을 짚어보기 위한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은 방송 후반에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15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너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해열제 및 감기약 품귀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VBP 입찰 정책 고시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죠. 중국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이제는 통계를 포기할 정도로 그만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감기약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내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죠. 국내에 감기약도 품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해열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감기약, 해열제 관련 종목들을 연 이틀 동안 알려드렸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종목들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보제약입니다. 자, 경보제약은 지난주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난주에는 쉬어가고 그 전주에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 쉬어가죠. 이 쉬어가는 틈에 지난주에 제가 안내드렸던 국제약품이라든지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쉬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나온 겁니다. 오늘 급등이 20% 넘게 나왔으니까요.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눌렸는데 이렇게 삼봉으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추세선 상단에서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느낌이 좀 다르죠.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구름층 안에 들어왔고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일봉에서는 240주선 위에 있고 매물대는 뚫지 못했어요. 매물대는 뚫지 못하고 매물대 아래에 있죠. 주봉의 6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60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안에서 구름층 상단을 노려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보제약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눌림목일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삼일제약을 보겠습니다. 자, 삼일제약도 경보제약처럼 지난주 눌렸죠. 그 전에 먼저 올렸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눌렸습니다. 근데 경보제약과 비슷합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고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대응해보면 오늘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타점이 나왔다는 거죠. 매도 타점이 딱 나왔다는 거죠. 삼일제약이 급등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고점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삼일제약은 중국의 법인이 있어서 중국 법인의 효과를 등에 입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쉬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보제약처럼 고점에 부딪힌 추세 상단에 걸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고점 매도 타점이 나오는데 그 다음의 흐름에서 앞으로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구름층, 두꺼운 이 구름층 벗어나게 되죠. 3주 정도 지나면 그 전에 구름층 위로, 주봉 구름층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구름층이 얇아지게 되죠. 그래서 3일 제약은 시간이나 또는 가격 조정이 주어진다 그러면 중심자리까지, 중심자리 위에서 움직일 때에 주봉에서 저항대 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을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제약은 이런 제약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다는 거, 그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BC월드 제약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BC월드 제약 오늘 11.9% 올랐었는데요. 역시나 대응을 같은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았겠죠. 제가 경보제약 3일 제약에 안내를 드렸듯이 BC월드 제약도 똑같은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고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정확하게 만나죠. 추세선을 그어보고 여기서 딱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저항에 대해서 매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중장기 이평선은 60, 120, 240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저항대를 잡는 거,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 저항이라든지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서 잡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매물대 저항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매물대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자릿수 저항도 안내드렸고요. 자릿수 앞자리가 바뀔 때 1 또는 2 또는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도 다 저항이라고 안내드렸죠. 그리고 쌍봉 두 개의 고점, 쌍봉을 쌍봉에서 그다음에 삼봉 세 개의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세 개의 고점에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항대를 참는 거,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항 매도가를 잡는 방법, 이렇게 7가지를 안내 드렸습니다. 근데 저항 매도가 잡는데 가장 좋은 게 짜릿하면서 쾌감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삼봉 기법이거든요. 추세선 연결했을 때 고점에서 딱 부딪혔을 때 매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짜릿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확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VBP 입찰 정책 고시와 관련된 건데요. VBP가 뭐냐면 Volume Based Procurement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앙 정책으로, 중앙 집권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VBP 입찰입니다. 그럼 VBP 입찰 정책을 고시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국내 기업에는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임플란트 가격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임플란트 종목들의 악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대형 임플란트 국내 종목들은 이미 대량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중국에서 그렇게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입찰에 성공할 때 대량 구매의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그 내용으로 인해서 5.7% 상승했다가 지금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재상장 이후에 고점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 고점을 만들러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상승하지 못하고 꺾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지난주의 고점인 13만 9,8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제가 저항 삼봉 기법을 안내드렸던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 대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 주봉을 봤더니 구름층 위로 넘어서서 저항의 영역이 별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봉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스틴 임플란트는 일봉, 주봉, 월봉을 보게 되면 이평선이나 일목균엽의 구름층이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을 다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저항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쌍봉을 보든지 전 고점인 쌍봉 또는 추세 연결을 하는 삼봉 기법으로 해서 저항 매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덴티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덴티움도 임플란트 관련 종목인데 비슷한 흐름이죠. 덴티움은 일봉상에서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고 그리고 전 고점과 전정 고점 이 사이에 딱 들어섰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스틴 임플란트는 두 개의 고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고점을 만들러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덴티움은 좀 다르죠. 고점이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1차 고점, 2차 고점. 그다음에 이 고점이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고점을 보면서 전고점과 전정고점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서 한번 대응하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물론 오스틴 임플란트처럼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잡아서 이렇게 추세를 연결해서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대응할 수 있는 저항 목표가가 되고 첫 번째 대응은 바로 이 사이점 전고점과 전정고점 사이에서 한번 대응하고 눌렀을 때 잡아서 그다음에 추세 상단에 매도하는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잡아서 대응하는 것 오스틴 임플란트와 조금 다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바텍을 보겠습니다. 바텍도 임플란트 관련 종목입니다. 의료 종밀 관련 종목인데요. 바텍도 오늘 장중에 4.4% 상승을 했습니다. 바텍은 조금 다르게 대응해야 되죠. 바로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고점 추세 상단에 곧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상승했을 때 바로 여기서 240 내려오는 241선보다 앞서서 한번 대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대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바텍은 상승할 때 저 추세 상단까지 3에서 4% 정도 그런 상승 공간이 열려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소식, 그다음 투자 전략은 도너리 전략방에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항생제, 감기약 같은 이런 제약 관련 종목들 흐름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부터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네요. 전기전자에 속하는 이지트로닉스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도 매출액이 177억 정도 나왔고 올해 매출액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매출액 흐름을 보니까요. 177억, 200억, 그리고 254, 282. 그러니까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842억이에요. 842억인데 2년 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매출액 282억에 영업이익 23억.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적정 수준을 좀 오버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더
좀 더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어느 부분에서 좀 프리미엄 효과를 입었나라고 봤을 때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에서의 제품들, 그리고 방산, 선박 의료 장비들, 전력 시스템 관련된 이런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프리미엄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에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 좀 이런 적자 상황을 극복하는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주봉에서 봤을 때 저점들, 이 저점이 나오죠. 저점, 그리고 신저점을 만들었어요. 주가의 흐름이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 상단에서의 매도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렸는데 자, 이스트로닉스는 이게 올라가는 주가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하단에서 매수의 전략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저가 매수가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추매를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에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고 그 매수의 관점은 9,000원 전후한 자리, 8,500원부터 9,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가 큰 의미가 없겠죠. 12,900원대 사셨고 비중이 5%인데요. 비중을 많이 싣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은 적을 것이라 봅니다. 근데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 않으니까 9,000원 초반이나 8,500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되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딱 나타났을 때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평선들이 다 하회를 하고 있죠.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그리고 또 일목균형협회의 전환선 기준으로 봤을 때에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일선은 이제 11,800원. 맨 처음에 부딪히는 저항이 5일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00원 초반 그리고 8,5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11,000원부터 11,500원 사이에서 전략 매도 대응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자 의뢰 들어온 노루페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페인트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15%. 노루페인트가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지 않았나.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죠. 지난 9월 달에는 이렇게 거래가 늘었다가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거래가 확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000원대 비중 15%인데요. 꽤 오래전에 사셨나 봅니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13,000원대 있었던 때가 작년도였으니까 작년도에 매수가 계속 가져오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노루페인트만의 움직임을 봤을 때 노루페인트만 이런 차트가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닥의 종목들, 코스피의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많이 꺾였죠. 12월 달에 들어서 많이 꺾인 모습. 노루페인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구름층 하단에 왔습니다. 구름층 하단에 왔는데 비중이 15%니까요. 지금 구름층 하단에 그리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에 저점에도 닿는 삼봉 저점 지지의 영역에 온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8,000원 초반, 7,9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름층 하단이고 또 영업이익 대비로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을 때에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잡히겠죠.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저항이라고 안내드렸는데 거기가 8,700원 부근이거든요. 8,700원 부근, 1차 저항이 8,700원, 2차 저항이 9,000원 초반대입니다. 노루페인트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가만 고려하지 마시고 현재 추가 매수를 하여서 평단을 낮추시되 1차 저항대는 8,700원대, 2차 저항대는 9,000원대라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토크인데요. 자, 에너토크
이게 이제 에너지 종목으로 개인들이 많이 선호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너토크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전화 상담이었는지 문자 상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에너토크를 제가 11월 중하순에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너토크의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드렸나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잡아드렸어요. 이 자리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한 번 더 쳤습니다. 근데 제가 잡아드렸던 또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자리 범위에서 또다시 매도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한데요. 매수가가 11,800원에 비중 20%네요. 11,800원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사실 수가 있어요. 전에 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매도 포인트에서는 매수가를 생각하지 말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를 하기가 애매한 자리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의 저점 하단에서 또 매수로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또 자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로 보기는 애매한 자리다. 현재는 코스닥이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 것처럼 에너토크도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에너지 관련 종목에서의 그런 기대치와는 상관없이 그런 물량이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기준봉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봉. 이때가 이제 상한가인데 그 저가가 8,080원이에요. 8,080원을 깨면 안 될 겁니다. 이 기준봉의 저가를 깨게 되면 전체 쌓아진 그 같은 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시현했던 저가 8080을 깨면은 위험 신호로 간주하되 그 위험 시그널이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저점은 매수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 9,000원 또는 8,900원 사이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박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박스 상단에서 박스 하단이 9,000원대 초반은 매수 관점, 8,900원도 매수 관점, 그리고 박스 상단이 11,0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될 자리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코오롱 티슈 진이고요. 네. 13,000원에 5%요. 13,000원인가요? 예, 예. 예, 13,000원에 비중 5%요. 예, 예. 자, 코오롱 티슈진이 재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재상장할 때 저는 제 도너리 전략방에서는 바로 상장할 때 바로 매도로 대응하라고 제가 안내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 제가 코오롱 티슈진을 매도로 안내 드리는 것은 재상장한 주가가 코오롱 티슈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오래 기다렸던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요. 지금 신라젠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신라젠은 연속 3일 올렸다가 주가를 뺐는데 신라젠에 대해서도 저는 매도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거든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이 재상장했을 때 뭐 이걸 놓쳤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매도 관점을 안내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빠졌죠. 한 번 빠지고 반등 주고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의 하락으로 전개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코오롱 티슈즈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하락 패턴에서 세 개의 파동, 하락 A, B, C 파동이 나온 겁니다. 추가 하락을 해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자. 물론 이평선, 일목균열표 기준으로 다 저항 아래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눌림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 주체로 나섰던 모든 투자 참여자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대상도 아니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물량을 던지고자 하는 욕구도 있겠지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000원 초반대에서는 용기 있게 용감하게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서서히 매수를 저울질하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봅니다. 기타 법인도 일주일간 2억 5천을 담고 있고 오늘 외국인은 2억 6천. 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예,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항대가 있겠죠. 21선 기준선 그리고 61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매도 타점은 특히 이제 중장기 이평선 하회를 하향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 이평선에서 처음 만나는 61선이 제일 강한 저항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12,000원과 12,500원 사이로 보고 9,000원대 초반에서는 좀 담아가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하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맞서서 용기 있게 매수로 대응해야 될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은 12,000원 전후한 자리로 대응할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세아 제강 지주. 세아 제강 지주죠. 세아 제강이 아니라 세아 제강 지주. 자, 지주사. 매수가가 16만 6,500원에 비중이 10%네요. 자, 세아 제강이나 세아 제강 지주나 영업이익을 보세요. 3분기까지 4,300억. 근데 시가총액이 6,400억이란 말이죠.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마감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5천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란 것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이죠. 소외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외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 달간 16억 정도. 개인의 매도가 나온 것은 대주주 그런 양도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세아지주는 영업이익 매출액 측면에서는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손절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대응을 하되 삼봉에 대한 기법을 안내드렸죠. 고점, 두 개의 고점.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부딪히는 자리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게 가면 갈수록 고점이 낮아지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한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가 되겠죠. 16만 3천원, 5천원. 그런데 빠르게 올라가면은 17만 원대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그어보세요. 고점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시고 16만 3천 원부터 17만 원 사이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속도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상승으로 45도가 또 올라가면 17만 원 저항이 보이고 좀 더 느리게 횡보하면서 이 추세선에 부딪히게 되면 16만 3천 원부터 16만 5천 원짜리 그 자리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담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부터 15만 5천 원 사이에서 조금 담아서 편단을 낮추고 16만 3천 원부터 17만 원 사이에서 고점 추세선을 그어서 거기서 닿을 때에 그때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인데요.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건설주 대표 종목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영업이익을 보면 5천억에서 7천억 나오죠.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적정평가입니다. 적정평가로 봅니다. 건설업은 영업이익 대비로 10 정도 보면은 시가총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니까 영업이익 5천억 정도로 하게 되면 5조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현대건설은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니까 공매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를 보니까 공매도가 10% 정도 비중이 나오죠. 20%도 나오기도 하고. 자, 20% 나올 때는 어느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안내드린 저항대에서 나왔겠죠. 저항 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241선 저항과 그다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잖아요. 이걸 제가 더블 저항을 얘기하죠.
더블 저항. 그러니까 두 개의 저항이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저항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았겠죠. 매수가가 43,200원의 비중이 24%인데요. 바로 제가 표시한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인데 여기서 저항으로 인식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가 나오죠. 여기서 매도 대응하면서 동시에 공매도로 전환한다는 거죠. 공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니까 공매도로 대응하다 보니까 주가가 눌리는 거죠. 주가 쭉 눌리면서 이제 주봉을 봤을 때의 지지 라인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주봉을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봉을 보니까 지금 이번 주 이제 주초인데요.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어요. 십자형 도지를 만든 상황에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주는 목요일 날 폐장이 되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주봉을 완성하는데 이 주봉을 완성하는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주봉이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음의 모습을 그대로 또 재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보여진 양봉이면서 뭔가 십자형 도지 또는 내지는 양의 패턴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현대건설이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봉을 보면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43,000원대까지 다시 오려면 이번 주 후반에 주봉에서 보여지는 패턴을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주봉에서 좀 더 빠지는 신호를 보여줬을 때는 좀 더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서 매수 타점을, 추가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주봉의 저점을 보고 혹시라도 하락하게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양봉을 세우게 되면 안심하시고, 매도 포인트는 43,000원까지 보지 말고 39,000원부터 4만 원대 사이에서 매도 하실 것을 첫 번째 경우의 수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양을 보이지 않고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상태에서의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왼편을 바라봤을 때의 구름층 하단 자리, 평평한 구름층 하단 자리, 만나는 자리, 바로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모습을 보인다, 주봉에서 음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저점 지지가 가능한 자리가 32,000원부터 32,500원 자리가 됩니다. 추매를 노린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32,000원부터 32,5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안내드렸어요. 1차 경우의 수는 바로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39,000원부터 4만 원 사이, 거기서 1차 매도 대응하셔서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2차 경우의 수,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을 32,000원부터 32,500원 자리,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때는 매도 타점이 낮아지겠죠. 그때의 매도 타점은 35,000원부터 36,000원 사이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인데요. DMS라는 종목입니다. 자, DMS는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이고 통신 쪽에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DMS 상당히 괜찮거든요. 디스플레이 패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이네요.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LCD, OLED 공정에 모두 사용되는 같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작년과 올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320억 나왔죠. 그런데 올해는 3분기까지 작년에 영업이익을 다 달성했어요. 그만큼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의 그런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 자, 내년에도 이런 영업이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300억에서 400억대의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이 1,500억이면 저평가되었죠. 그래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DMS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재무적인 거 좋죠. 그다음에 재료적인 거 디스플레이 패널, LCD, OLED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는 확실한 그런 수요처, 공급 라인이 있다는 거,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수급에서는 뚜렷한 주체가 딱 나오네요. 이렇게 기타 법인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30억 정도를 담았네요.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타 법인이 30억 정도 담았는데 이 기법이 어떤 주체일까요?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기 물량을 사는 것인지 또 자사주 매입인지 그건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하여튼 재무적인 거, 재료적인 거, 수급적인 거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의미 있게 상승을 했어요. 긴 상승, 자, 짧게 상승해서 눌러주고 그다음에 긴 상승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 자, 이게 파동의 근거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은 뒤쪽에 높이가 좀 더 높네요. 높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왼편에 보니까 이제 구름층 여기 보이시죠? 구름층 평평한 자리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저항 자리까지 일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늘 저항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가 왔다라는 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기계적으로 한번 대응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자리를 보는 거죠. 7,000원에 이제 비중이 100%네요. 7,000원의 비중 100%. 자, 그 다음 자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리를 보니까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이 보이죠? 주봉 구름층 상단의 자리가 6,690원 자리입니다. 6,690원이 일봉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매도 더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1차 6,690원 안내를 드리고요. 2차는 7,050원 자리가 보이거든요. 7,050원 자리는 120주선입니다. 120주선은 2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2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자리도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차 저항 자리는 6,690원, 2차 저항 자리는 7,050원이에요. 7,050원, 이 두 개의 저항 자리를 잡아드리니까요. 비중을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세요. 전체를 다 매도하기 힘드시다면 매수가가 7,000원이니까 좀 덜기를 바랍니다. 절반이라도 6690, 1차 저항 6690과 2차 저항 7050 이런 자리의 저항값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부강약품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4,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부강약품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항생제 감기약 언급을 할 때 안내 드렸던 종목 같습니다. 네. 부강약품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제 고점에서 여기서 머무르는데 241선 저항이거든요. 네. 241선 저항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간주되는 자리라서 한번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순간 급등이 나왔었어요. 6%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주는 241선을 터치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터치를 한 거예요. 오늘 터치를 해서 고점 이제 9,880원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밀린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매도 물량이 바로 241선 그 저항대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주가를 확 밀어버리고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릴 때에 여기서 상승을 시켜놓고 약간의 조정을 준 다음에 한번 탁 튕겼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파동의 근거를 봤을 때 파동에서
제가 참고를 할 것을 안내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긴 파동이 일반적으로 세 번째 파동, 엘리엇 파동 기준에서는 세 번째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가 눌림목 주어지고 딱 치기거든요. 이럴 때가 이제 매도 타점으로 보는 건데요. 아래에서 한번 준비하고 그다음에 눌렸다가 세 번째 파동이 가장 큰 파동으로 간주가 되고 눌림목 주어졌을 때 한 개의 파동이 남았구나, 상승 파동이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부강약품의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분께 종목 대응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드리는 건데 주가를 길게 끄집어 올렸다가 조정이 주어지면 상승이 한 번 남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다 상승이 딱 주어졌을 때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일단 종목에 대한 대응법에서 안내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이 14,000원이라서 좀 높은 가격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라는 것을 알아도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저항이라는 걸 알아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14,000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여기서 한번 대응을 했으면은 저점에서 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부강약품이 영망치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영망치죠. 이렇게 위에서 망치를 잡는 형태니까 영망치입니다. 네. 밑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망치를 잡는 거, 망치형 패턴일 때는 상승이 기대되는 패턴이죠. 이 망치형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아래를 뺐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망치형 패턴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영망치형 패턴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패턴이에요. 네.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부강약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선과 121선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저울질할 수 있는 저점 지지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가능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121선부터 기준선 자리예요. 8,500원대, 8,400원대부터 8,700원대. 그 자리는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자리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다음 상승이 주어졌을 때 14,000원이면 작년, 재작년 때 매수하고 이제 계속 중장기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상태니까요. 네. 제가 이제 저항 매도가를 안내 드릴게요. 네. 일봉에서는 241선 저항을 보고서 9,800원대 매도를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주봉의 저항값이 60주선이에요. 60주선이고 구름점 하단 자리가 딱 만나는 자리. 여기는 강력해요. 저항이 1,200원부터 1,300원. 여기는 아주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8,000원대 초반, 8,400원부터 8,7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자리로 안내를 드리고요. 매도 타점은 12,000원대, 그다음에 13,000원대, 1,200원, 1,200원부터 1,300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냥 중장기로 그냥 계속해서 홀딩해서 올해 말, 내년 말까지 중장기로 홀딩해서 매도 대응할 자리를 제가 만약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중장기 긴 호흡을 가지고 매도 대응할 자리는 15,500원 전후한 자리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어. 오늘 사실은 그 9,800원에 네. 사실 제가 일단은 이제 14,000원까지는 제가 보지도 안 하고요. 네. 오늘 만 원에 일단 매도를 걸어놨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지금 이제 9,800까지 오늘 갔었잖아요. 9,880원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더 떨을 주면 이제 내 매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쉽네요. 근데 하다 바로 이렇게 내릴 완전히 매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더 조금 더 갈 건지 싶어서 네. 좀 갈 것 같으면 한 10,000원 선에서도 갈 것 같으면 제가 기다려 볼 거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손절 해볼까 싶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네? 부강약품을 갖고 계신 개인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다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공통 관점에서 제가 안내를 드리면 네. 지난주에는 제가 부강약품을 241선 전후한 자리에 제가 저항 매도가로 안내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 못 들었어요. 그러면 돈으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추가 안내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안내드렸던 저항 매도가를 놓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에 부딪히게 되면 주가를 한동안 누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견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000원대 초중반 자리가 매수를 고려할 자리고 네. 다음 매도 타점은 10,000원이 조금 넘는 자리 1,200원, 1,300원 이 자리가 1차 저항 매도가다라는 거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네. 9,880원까지 갔어요. 그냥 네. 앞자리가 바뀌면 10,000원으로 가겠지만 9990도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990. 왜냐하면 10,000원이라는 그 자리수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9990도 하나의 저항 가격으로 생각하시고 다음 1,200원 자리 그다음에 주봉에서 구름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중장기 대응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는 15,500원 전후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루다라는 종목이네요. 이루다가 이제 통신 관련 종목이죠. 이루다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통신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인가요? 이루다가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네요. 제가 이루원과 착각했네요.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이루원은 그 근거리 통신 NFC 관련 종목이고 이루다 이 종목은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 그러니까 피부 미용 전문 의료 회사죠. 자, 피부와 관련된 부분,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황을 보니까 재무 상황이 괜찮아요.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100억대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저평가 기업이네요. 주가가 주가 흐름을 보니까 잘 안 빠지죠. 여기서 아래에서 한번 상승, 눌림, 그 다음에 조금씩 상승하면서 길게 보고 여기가 한번 저항이 했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었죠.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눌림목. 그러면 이전에 갔던 구름층 상단 여기가 저항일까요? 저항이 아니죠. 여기서 상승하고 눌림목 그 다음에 가는 저항이 바로 이렇게 매물대. 일봉에서 봤을 때는 매물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루다가 100억의 영업이익, 내년에 100억의 영업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은 저평가 회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7,500원의 비중 20%인데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추가 매수를 고려할 만한 자리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물대, 일봉에서의 매물대 하단 자리가 6,300원대고 주봉을 보면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이 있죠. 물론 이전에 구름층 상단을 써먹긴 했어요. 여기서도 써먹고 여기서도 써먹고. 그렇지만 한동안 그 구름층 상단이 오지 않았으니까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루다는 일봉에서 그리고 주봉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매도 타점이 6,200원짜리가 보이거든요. 6,200원짜리 1차 저항 매도 그리고 고점 추세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나는 자리 역시도 6,200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5,800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시죠. 평단을 낮추시고 매도 목표가는 6,200원 전후한 자리가 매도 목표가. 6,200원 전후한 자리 어떤 자리예요? 주봉 구름층 상단, 그리고 일봉에서 매물대 하단, 그다음에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부딪히는 자리, 세 개의 저항값이 가리키는 자리가 6,200원 전후한 자리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K카네요. 자, K카 중고차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4,400원의 비중 10%. 최근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자, K카에 대해서 제가 제 돈으리 전략방에 문의하신 분께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렸습니까? K카 문의하신 분에게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 일봉에서 이제 구름층이라는 자리,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구름층 상단까지 볼 수 있지만, 제가 저항으로 7개의 저항 잡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K카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냐면, 고점 2개를 연결했어야 돼요. 여기서 고점과 여기 고점을 2개를 연결하고 대응했어야 되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래서 고점 두 개를 연결해서 제가 K카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안내드렸어요.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제 도너리 전략북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이렇게 그려드리고 직접 대응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거기가 15,400원짜리였어요. 연결한 자리. 근데 매수가가 14,400원인데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서 15,400원에 매도 대응하셨으면 수익을 챙기고 나오실 수 있었겠죠. 거기가 저항이 된 겁니다. 저항이 되고 거기서 확 밀리죠. 거기서부터 한 10에서 15%가 밀린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고점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 자리다. 그런데 K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면 공매도 대응이 공매도의 물량이 좀 공매도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에서 8%가 공매도로 나오죠. 지금 이제 눌림 자리인데 저점을 연결했을 때 또 여기서는 또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네요. 지금은 또 매수로 보는 거예요. 매수 자리입니다. 12,000원 초반대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구름선 상단을 보는 거죠. 구름선 상단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도 대응은 14,500원부터 15,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 매도 타점은 14,500원부터 15,000원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전체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전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제가 종목 공략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상승장에는 상승장에 맞는 주도주 전략, 그리고 하락장에는 하락장의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로 공략주를 선정해서 안내드려서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도 다 수익으로 완결을 했고 50여 개 전후한 종목을 도너리 포트 시간에 안내를 드려서 거의 대부분 수익을 냈고 한 종목 손절했고 두 종목만 좀 보유 상태입니다. 승률이 90%가 넘으니까 괜찮게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제 도너 리포트 시간에 안내됐던 종목들 중에서 한 3종목 정도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플러스라는 종목. 자, 애니플러스가 정말 상승이 잘 나왔는데 공략가 3,000원 대비로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애니플러스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 그리고 OTT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 130억 의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 135억, 내년도에 250억으로 껑충 뛴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껑충 뛰어요.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2배, 매출액 때 2배가 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로 보는 거죠. 내년도에도 좋으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추가 상승을 해도 이제 구름선 상단까지 거의 다 왔단 말이죠. 이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해도 5,000원 초반. 이제 앞자리가 바뀌죠. 앞자리 4가 5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시멈은 4,990원 정도 그 자리까지 보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이제는 하차하자.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략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 날 공략 종목을 안내드렸던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양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엑세스바이오가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에서 진단키트가 동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엑세스바이오가 하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상승 기조를 이어갔어요. 지난주도 보게 되면 이렇게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상승하면서 14,400원까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략 가격 대비로 13,700원 공략 가격 대비로 5%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구름축 위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121선을 터치하고 밀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상승의 기조가 나타났을 때 이제 121선을 터치하고 밀린 주가가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위로 보이는 저항이 보이시죠? 위로 보이는 저항은 또 241선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 그리고 241선 이런 자리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매도 완료가 됐지만 그러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고 대응할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지난 화요일 날 공략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JVM 이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JVM은 모회사가 탄탄하다고 했죠. 한미사이언스 또 한미사이언스 모회사는 한미그룹. 모회사가 탄탄한 회사로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약국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중국이 지금 약국 시스템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약국 시스템의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이 약국 시스템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 남미, 중동까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30억에서 내년도 260억, 내후년 300억 이렇게 껑충껑충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2,400억이니까 저평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급등했다가 눌림목 이후에 또 상승이 또 나왔죠. 지난 금요일도 상승했고 오늘 월요일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일단 오늘은 매수가 19,000원 대비로 225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매도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지난주에 윗골이 달고 밀렸지만은 이번 주는 또 망치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부강약품은 영망치를 보여줘서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안내를 드렸지만 지금 주봉이 보면 망치형이죠. 망치형 패턴을 보여주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JVM은 일단 6% 정도, 6.5% 상승이 나타나서 매도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측면에서 매도 안내를 드리지만 추가 상승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너리포트 공략 종목을 안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리포트 공략 종목이 대부분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감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략할 종목은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 의류 판매 회사이고 유명한 브랜드인 갭이라든지 타겟, 콜롬비아 등 세계 유명 바이어들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재무가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됐는데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1%, 영업이익은 무려 12,000%가 증가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파 상황에서 그런 한파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동계 의류가 불진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회사 이름은 바로 태평양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태평양물산 이 종목이 3분기까지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630억입니다. 영업이익 630억, 매출액이 8,600억.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너무나 저평가되고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60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800억밖에 안 되는 이 회사.
한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급등이 나왔고 크게 밀렸는데 A, B, C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20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인 120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중장기 이평선은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상승의 패턴을 보여줬던 이 급등의 패턴에서 여기서 급등,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급등, 그다음에 A, B, C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저점을 1,100원대 기록을 하고 갭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눌림목 상승할 때 구름층 하단 여기 선행스팬 원이죠. 그다음에 눌림목 혹시 하락을 해도 일봉에서는 120일 이평선의 지지 그리고 이번 주에 주봉에서 봤을 때의 십자형 도지 내지는 양봉의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재무의 그런 성장, 재무가 탄탄한 회사의 관점에서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오게 되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의류 종목 그리고 한파 의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웃도어 종목, 아웃도어 기업인데요. 너무너무 저평가된 이 기업, 이제 1,700원대 초반이라든지 이평선 기준으로 일목균형표 120일 이평선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1,600원 중반부터 1,700원 사이가 적정한 매수 타점이 아닌가. 적정 매수 타점은 제가 돈으리 전력방에서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리 전력방에 들어오셔서 태평양 물산의 적정 매수 타점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소매 판매 예비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소매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본 니케이도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니케이 차트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 소매 판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B 그리고 김경수 이 두 분의 사면의 결과치가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물론 MB 관련 종목도 있고 김경수 관련 종목도 있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은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월봉을 마감을 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 다 마감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추세를 볼 수가 없죠. 추세의 흐름을 볼 수가 없는데요. 아주 최저점을 기록했던 자리를 보겠습니다. 10월 13일자죠. 10월 13일자에 최저점을 기록했죠. 여기서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저점 나오죠. 이렇게 저점. 그 다음 저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점을 연결했을 때에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물론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지난주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튼 저점 지지를 일단 깼습니다. 깨고 아래꼬리를 달고 움직였는데요.
이 다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움직였고 그다음 또 움직이고 그다음 기대되는 모습이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르고 이렇게 올랐어야 되거든요. 파도 또는 파동을 그리면서 점차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추세를 한 번에 무너뜨렸죠. 지난주에 음봉이 발생하면서 확 무너뜨렸습니다. 이 패턴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전저점입니다. 항상 우리가 흐름을 종목이나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또는 전 저점을 붕괴하느냐 이런 패턴을 보고 추가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패턴에서는 전저점에 좀 가까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저점을 터치를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저점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주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후행 스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후행 스팬에서 가로막는 캔들 위로 갔을 때는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캔들 아래로 향하면서 사탄 랠리가 된 거죠. 산타 랠리를 기대했으나 사탄 랠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캔들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캔들이 위로 계속 있죠. 그럼 이 캔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캔들을 뚫고 가기가 쉽겠습니까? 캔들 아래에서 머무르기가 쉽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캔들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 후행스팬이 캔들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을 기대해 보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 저점을 다지는 조정의 측면을 보인다라는 거 첫 번째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조정이면 좋죠. 하락이 깊어지기보다는 조정을 나오면서 하단 지지를 받았으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 그다음에 월봉을 봤을 때는 월봉에서는 지금 60월선의 터치가 있죠. 60월선을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3세판, 자 위쪽으로 봤을 때 저항이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딪히면은 3세판의 원리에 의해서 뚫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점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지지의 자리라 하더라도 지지의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부딪히게 되면 그 지지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봉에서 봤을 때 60월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월 달, 10월 달 연속해서 그 자리를 부딪혔는데 지금 12월 달 60월선이라는 자리 10445라는 자리 10445라는 자리를 이미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여기서 빨리 회복이 돼서 아래 꼬리를 단 지난 11월과 같은 패턴인 아래 꼬리를 단 패턴으로 극복을 하면 상관없으나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이면 끝나죠. 목요일이면 이제 폐장이 되는데 목요일 날 월봉을 완성할 때에 이 60월선을 하회하고 마감을 하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 월봉을 마감하는 형태를 잘 보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돈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목요일까지의 흐름, 이번 주 월봉을 마감하는 형태를 잘 보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자, 우리 증시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증시는 월봉에서 봤을 때에 이미 60월선을 깼죠. 60월선을 깨고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돈놀이 전략방에도 오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120월선을 만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스닥이 60월선을 깬다면 우리 증시도 이 120월선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을 보여줬을 때 1월 달에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나스닥을 추종하니까 60월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떻게 마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요거 한 가지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측을 하되 우리는 시장 대응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